라스베가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불빛 아래 칭칭칭칭거리는 슬롯 머신들, 북적북적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쇼들, 아니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텔들. 여러분, 사람들은 라스베가스를 도박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신시티라고 하고요. What happens in Vegas stays in Vegas 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 라스베가스는 어떻게 보면은 욜로의 종착역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라스베가스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텔들은 과연 카지노로 돈을 버는 걸까요? 코로나에 의한 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라스베가스. 2021년 1월에 이루어지는 이 이벤트로 인해서 라스베가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라스베가스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이 1월 달에 있는 이 이벤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셔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여러분들 뭐 월스트리트나 컨설팅 회사 이런 데서 이제 쏟아지는 리포트들을 보면 코로나로 이제 회복을 하는데 라스베가스는 아마 한 4년에서 5년이 걸릴 거라고 해요. 2019년 레벨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죠. 뭐 컨센서스는 이렇지만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안 좋은 시나리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2021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가 망할 건가, 라스베가스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라스베가스는 이 도박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카지노가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냥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는 약간 한국에 있는 강원랜드처럼 이 카지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들의 주 수입이 카지노인 거는 맞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제 노멀했을 때 재무제표를 보면 2019년을 보면은 이 라스베가스 샌즈가 72%가 카지노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고, 윈 리조트 같은 경우는 70%가 카지노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걸 좀 뜯어서 봐야 돼요. 왜냐면 라스베가스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연구 발표를 본 적이 있는데 1인당 카지노를 즐기는 시간이 마카오는 8시간이 넘는데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3시간이 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게 정말 큰 차이고, 왜 아시아 사람들의 이 도박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샌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제 비중이 라스베가스가 9%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제 마카오, 싱가포르에서 오는 거고, 윈 리조트도 76%가 마카오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뭐 이쯤 되면은 라스베가스 카지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카오 카지노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뜯어보면은 사실 카지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샌즈 같은 경우는 24%, 윈 리조트 같은 경우도 24%, 다른 숙박이나 외식, 컨벤션 등의 비중이 훨씬 높은 회사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카지노, 도박은 부대시설이지 메인 소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이 느낌이 오는 거랑은 좀 다른 면이 있죠. 근데 확실한 거는, 숫자가 보여주는 거는 라스베가스 카지노들은 카지노가 주수입원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냐? 확실하게 레저 고객은 아니에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뭐 한국이랑 비슷해요. 뭐 한국에서도 기사에서 막 호캉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기사들을 보면 한국 호텔 업계는 굉장히 막 호황인 것 같고, 그런데 다행히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도 호텔신라 서울 호텔의 오큐펜시를 보면 43%밖에 안 돼요. 아무리 호캉스하고 막 호텔에서 즐긴다 해도 이거를 7일 내내 레저 고객으로, 호캉스 고객으로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더 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텔신라가 객실수가 463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라스베가스를 보시면 뭐 베네시안이랑 팔라조가 7,000개, 윈이랑 엉콜이 합치면 4,750개, MGM 하나가 5,000개, 뭐 맨델라베이가 거의 4,000개 되고, 벨라조, 수도 없이 이런 메가 리조트가 많잖아요. 이런 거를 다 레저 고객으로 채우기 쉽지 않다고요. 물론 미국이 인구가 더 많겠죠, 서울보다. 근데 라스베가스는 인구 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비행기가 스탑이 됐으니까 거의 이제 라스베가스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주변주,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에서 이제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로 7일 내내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오큐펜시가 뭐 20%대 정도고요. 주말에도 뭐 한 40% 중후반대 이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레저 고객들이 왔다고 해요. 많이 오셨다
올렸다고 해서 이분들이 돈을 쓴다고 해도 써봤자 얼마나 쓰시겠어요. 크게 보면은 룸 매출부터 볼게요. 이 방 가격을 정하는 부서를 레비뉴 매니지먼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오큐펜시가 낮으니까 방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손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2박 하면 3박제는 공짜라든지 아니면 식음료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손님을 이렇게 계속 유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꺼려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별로 안 돼요. 남는 게 없어요. 카지노? 카지노 하죠. 오면은 뭐 카지노 하러 오니까 카지노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라스베가스 호텔 카지노의 매출 99%는 1%의 VIP가 채우고 나머지 1%의 매출을 99%의 고객이 그냥 얹어 놓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F&B? 더 장사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호텔 식당 비싸요. 제가 작년 결혼 기념일에 이제 와이프랑 큰맘 먹고 이제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갔다가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지갑이 반쪽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3일을 놀러 왔는데 삼시세끼를 호텔에서 먹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래서 로컬 맛집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뭐 길 건너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먹든지 이게 그냥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저 고객들은 크게 매출에 기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코로나 터지고 골골대는 거거든요. 그럼 라스베가스를 끌고 가는 거는 누구냐? 바로 컨벤션 손님입니다. 그냥 컨벤션 손님 말고 특히 법카를 갖고 오시는 이 컨벤션 손님이 1등 손님이에요. 법카 효과라고 저는 보통 부르는데요. 이분들이 라스베가스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3만 명이 오는 이 컨벤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절대로 큰 거 아니에요. 거의 매주 있는 정도의 규모거든요. 베네시안 같은 경우는 7,000개니까 다 찰 수 있겠고, 윈도 다 차겠고, MGM도 다 차겠고, 만델라비도 다 차겠죠. 그러니까 이 예상 오큐펜시가 100%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레비뉴 매니저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격 책정을 하는데 오큐펜시가 적어갖고 레저 손님 끌 때는 뭐 예를 들어 10만원에 올리겠지만, 갑자기 이런 컨벤션으로 인해서 내가 예상하는 이 객실 점유율이 100%예요. 그럼 얼마에 올리시겠어요? 30만원에 올리겠죠. 그리고 나서는 세일자는 사람들이 전화해갖고, 야 지금 30만원인데 너네 단체로 예약하면 내가 25만원에 해줄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합리적인 비즈니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컨벤션을 통해서 오는 손님한테 빨대를 딱 꼽는 거죠. 3일 동안. 그리고 쪽쪽 빨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의 일정을 보시면은 아침 식사부터 시작을 해서 밤 늦게까지 계속 미팅하고 세미나하고 컨퍼런스하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엄청 바쁘겠죠. 그럼 이런 분들이 로컬에 싸고 유명한 식당을 찾아가실까요? 우버 타고 굳이 법카까지 있는데? 아니겠죠. 법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해외 체류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회사들을 보면은 하루에 10만원이라는 이 해외 체류비를 줬다고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100원 단위로 쪼개갖고 다 쓸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로컬 가겠어요? 룸 서비스 시키는 거죠. 그냥 호텔에서 먹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호텔이 비싸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어를 대동해서 식당에 갔다고 칠게요. 저 같은 경우야 이제 내 돈 내고 먹을래니까 이제 와이프 칵테일 한잔 하고 저 와인 한잔 했겠죠. 근데 이분들이 바이어를 대동하고 갔는데 접대를 하는 건데 모양 빠지게 와인 한잔 시키지 않을 거잖아요. 가장 싼 메뉴 고르겠어요? 안 그러겠죠.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메뉴, 그죠? 와인도 병으로 있어 보이는 가격, 제일 싼 거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 호텔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법카 효과거든요. 이게 라스베가스를 먹여 살리는 모델이에요.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방 7,000개, 5,000개, 3,000개짜리 호텔을 채우고 그 인건비를 충당하고 고정비를 내면서까지 이 호텔을 돌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컨벤션 게스트라고요. 마이스가 컨벤션으로 오는 이 손님들, 이 인더스트리가 부대시설이 아니고 이게 메인이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라스베가스는 안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게 과연 템포러리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영원히 갈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 라스베가스가 너무나도 큰 위기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1월 달에 열려요. 뭐냐면은 CES입니다. CES라는 컨벤션 들어보셨죠? 라스베가스에선 당연히 제일 크고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컨벤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세계적인 기업 다 오죠. 삼성, LG, 현대. 세계적이라면서 한국 기업만 얘기하는데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뭐 다 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는 이제 일렉트로닉 컨벤션이잖아요. 근데 2021년에 이 컨벤션이 벌추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해요. 왜냐면 이런 뭐 행사나 이런 사업은 직접 만나서 명함 주고 받고 같이 밥 먹고 골프 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거를 한번 그렇게 그냥 맹신하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행사 가보신 적이 언제세요? 가보시긴 하셨나요? 기억은 나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생활을 했어요. 저희 본가에서 비행기로 한 3시간 떨어진 데서 유학을 했는데, 이제 기숙사는 공휴일이 되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을 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여행사로 가서
티켓을 구매를 하면은 여행사에서 이 설레게 이 종이 티켓을 이렇게 뽑아줘요. 그럼 저는 이거 잊어버리면은 비행기 못 탈 것 같으니까 거의 이렇게 간직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쓰던 핸드폰이 노키아예요. 그 막 뱀 게임, 스네이크 게임 할 수 있는 그 핸드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키아였거든요. 그 당시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15년 뒤에는 이 핸드폰으로 갖고 핸드폰에서 비행기 티켓을 사고 공항 가서 이거로 찍고선 탑승을 할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안 했죠. 근데 레볼루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여행사 안 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벌추얼로 만약에 성공적이다 그러면은 여지껏은 우리가 호텔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반대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회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 어마어마한 돈들 있잖아요. 직원들의 호텔비, 비행기비, 현지 체류비, 뭐 식비, 부스 설치비, 뭐 대관료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든다고요. 행사 갈 때. 실제로 많은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이제 오시거든요. 행사들 할 때.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벌추얼로 했는데 이게 성공적이다. 비즈니스에 이펙트가 없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행사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돈도 안 들 텐데. 돈 세이브 하는데, 성공적으로 비슷한 이 매출이 나오고 이 비즈니스가 된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1월 달에 성공하면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아마존이 매년 6만 5천 명의 직원들을 이제 다 라스베가스에서 집합시켜갖고 이제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뭐 리인벤트인가 뭐 이런 행사를 해요. 아마존이라는 이런 테크 기업이 CES가 벌추얼로 성공했는데 걔네들은 오프라인으로 하겠어요? 구글은 어떨까요? 다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CES가 성공을 하면 많은 기업들이 벌추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용 면에서도 있고 이제 이게 앞으로 미래니까. 거기다가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뭐 요새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컨벤션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나요? 병원 가시겠죠. 미국에서는 병원 안 갑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찾아갑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변호사 찾아가요. 바로 고소합니다. 회사를. 이런 나라예요. 사실 뭐 감 오시겠네요. 대통령이 선거 끝나기도 전에 지금 막 고소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냥 고소의 나라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플이라 그럴게요. 애플이 라스베가스에 큰 컨벤션이 있어서 이제 직원들을 보내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자유분방하다고 하고 자기 의사가 강하다고 해도 팀 쿡이 나와갖고 야 너네 100명 저기 라스베가스에 출장 갔다 와 그랬는데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김대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김대리가 불안한데 가요. 갔어. 근데 코로나에 걸렸어. 그러면 어디 가요? 병원 안 가요. 변호사 사무실 가기 전에 변호사가 찾아올걸요. 집단 소송하자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 라이빌리티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회사들이 쉽게 직원들을 라스베가스의 컨벤션을 위해서 보내지를 않을 거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버추얼로 어느 정도 컨벤션이 성공을 한다? 제 생각에는 기업들 아무도 안 보냅니다. 이게 라스베가스의 종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만약에 1월 달에 CES가 성공을 하잖아요. 버추얼로 가서. 그러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이 7,000개의 객실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비싼 F&B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날씨가 이게 얼마나 흐리냐면 샌즈 회장이요. 글로벌 기업이고 아까 말한 대로 라스베가스 비중은 9%밖에 안 돼요. 전체 기업에서. 근데 여기가 뿔이라고요. 이 베네시안이 있는 거기 라스베가스 샌즈라는 곳이 이 기업의 시작의 뿔이라고요. 거기를 팔아버린다는 결정이 쉽게 되겠어요, 창업자가? 월스트리트 월급 사장이 하는 결정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일군, 이 나의 자식 같은 이곳을 그냥 팔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 시그널이 안 좋지 않나요? 근데 라스베가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GBC,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있잖아요. GBC, 영동대로에 그 지으려고 그러는 거. 옛날에 한전사옥에 GBC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이제 내요. 그러면 서울시는 그 보조금을 갖고 뭐 영동대로 파고 하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SID라고 서울 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라고 그 서울의 주경기장 레노베이트하고 야구장은 부시고 새로 만들고 거기에 호텔 짓고 컨벤션 센터를 해서 거기를 코엑스랑 연결을 해서 세계에서 뭐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나고 큰 이 마이스타운으로 만든다. 이게 서울시의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전면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저는 이게 마이스 인더스트리에 또 라스베가스에 혁명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혼자 소심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한번 공유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마이스나 라스베가스에 관심 있는 분은 2021년 1월에 CES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